이제 소송 대상과 관련하여 777쪽에 판례 알아보기 할 때 여러분들이 1번하고 2번하고를 이제 둘을 비교해서 공부해야 돼. 둘을. 자, 1번은 누구지?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고 2번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야. 응? 일단 핵심 결론부터 제목에다 결론을 내가 써놓은 거야. 자,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해 징계를 내렸어. 징계 처분 내린 거에 대해서 징계받은 국공립학교 교원이 소송하려고 하면 소송의 대상은 원래의 징계 처분이라. 응? 근데 이 안에 있어서 내가 제목만 이렇게 축약을 했었는데 행정심판 거쳤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근데 2번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의 소송 대상은 원래의 징계 처분이 아니라 교원소송심사위원회가 내린 재심 결정이다. 응? 이 재심 결정이 말하자면 재결이 아니야, 여기서는. 응?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 써 있는 대로 국공립학교 교원을 먼저 얘기해 보자. 응? 국공립학교 교원은 신분이 뭐지? 국공립학교 교원은 신분이 공무원이야. 교육공무원. 응? 공무원 신분이야. 공무원이 이 근무하는 관계는 공법관계, 국가와의 관계에서 공법관계. 그러면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해서 표현이 징계처분 있고 이 징계처분은 말 그대로 공권력 행사로서 불이익을 가하는 행정처분이야. 응? 이거 진짜 처분이야, 처분. 그런데 징계를 받은 국공립학교 교원이 소송을 억울하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바로 행정소송 제기 못해. 공무원은 뭐부터 해야 돼? 일종의 일반 국민이 하는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 근데 공무원한테는 그게 소청이라는 제도가 있단 말이야. 응? 그게 이제 상급기관에다가 재심사 청구하는 거야. 그래서 교원 필수야. 이건 필수적으로 이건 필수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이란 걸 해야 된다고. 이게 행정심판 청구야. 공무원들에게는 이게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거예요. 행정심판 청구를 해야 돼. 이걸 거쳐서 여기서 결정을 위원회에서 내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결정은 뭘까? 이게 원래의 처분이야, 말하자면. 원처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의 재심사 신청. 그러면 이거는 성질상 뭐에 해당하는 거야?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는 조치지. 응? 그러면 국공립학교 교원이 어떤 징계를 받고 승복 못하겠다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심판의 결정, 행정심판 재결했는데 그러면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뭐가 소송 대상이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 소송 대상은 원처분이 돼야 되는 거지? 원처분. 여기서 원처분 어떤 거예요? 이꼬로 원처분이 어떤 거야? 원래의 징계처분이지. 원래의 원징계처분이 이게 소송 대상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해서 사립학교 교원은 신분이 어때요? 사립학교 교원은 신분이 공무원인가요? 공무원 아니죠. 사립학교 법인, 무슨 재단 있잖아. 사립학교 법인하고 일반 회사 취업하듯이 고용계약 맺는 거야. 사법상의 고용계약. 사법상 고용계약 맺은 고용관계야. 고용계약관계.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계약을 맺었다가 저 사립학교 교사에 대해서 학교법인이 징계를 하는데 이게 그냥 표현상으로는 징계처분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진짜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권한 행사는 처분이 아니에요. 이건 대등한 입장에서 너하고는 이제 계약 그만하겠다는 사법상의 제재야. 사법상의 제재에 불과하고 처분이야.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닙니다. 표현만 징계처분이라는 용어를 쓰지. 그지? 바로 요거야. 사법상의 제재일 뿐 처분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사법상의 제재받고 억울하다 그러면 사립학교 교사는 소송으로 싸우려면 뭘로 다 싸워야 되겠어? 응? 사법상의 제재 조치에 대해 싸우려면 민사소송으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은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돼. 누구를 상대로? 교사가, 징계받은 교사가 소송으로 싸우려면 학교 법인을 상대로. 사립학교 학교 법인을 피고로, 학교 법인을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으로 자기에 대한 뭐 해고니 이런 걸 위법 무효다 이러고 싸워야 돼. 응? 이게 기본 원칙이야. 이쪽은 공법 관계니까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되는 거고 원래. 이거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여기다가 이 방법 말고 이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선택. 필수는 아니고. 예, 민사소송을 하거나 또는 바로 학교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사립학교 선생님들도 신분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하는 일이 교육 업무를 하니까 공공적인 성격의 업무를 한다 해서 이 징계받은 사립학교 교사님도 이걸 할 수 있도록 해놨어. 교원소총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응? 그래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결정을 내려. 그러면 여기서 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합의제 행정기관이야. 합의제 행정청이 신청을 받아 결정 내리는 거, 이거 공권력 행사로서 법 집행에서 사립학교가 징계한 조치는 잘못됐다 뭐 이런 거 판정하는 거잖아. 이게 최초의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해서 법 집행해서 내린 결정. 이게 최초의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이게 최초의 처분이야. 자,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송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때 이거는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야. 응? 그런데 이 행정소송의 대상은 뭘 갖고 싸우는 거야? 여기서는 행정청이 행한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은 이거 하나야. 이거 가지고 이걸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처분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최초의 처분이고. 따라서 여러분 봐. 여기서는 이게 처분이고 이거는 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격을 갖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학교의 징계처분은 처분이 아니라 사법상의 제재에 불과한 조치. 응? 이거에 대해서 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 이게 최초의 처분인 거야. 최초의 처분. 그래서 이거에 불복해서 이 경로를 택해서 싸우려면 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대상으로 소송해야 된다. 이해됐어요? 이거 되게 중요. 응?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손실보상 공부할 때 했지. 그지? 토지 소유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린 수용 재결에 불복해서 이의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근데 이의신청은 여기서 이의신청은 실질적으로 뭐지? 표현만 이의신청이지 중앙토지수용위라는 상급기관의 재심사를 받는 거지? 실질적으로 행정심판 청구하는 거지? 그러면 즉 이의신청 이꼬로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 그래도 불복, 그래갖고 행정소송 간대. 이때 소송 대상은 뭐로 해야 돼?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해했다고 치고 우리가 또 한번 쓰자. 우리 손실보상 공부했을 때 했던 거 다시 한번 언급해보자. 우리가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에 뭐부터 먼저 한다 그랬어? 뭔가 보상금에 관한 무슨 협의를 먼저 한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협의가 잘 되면 맺어지는 계약은 이제 사법상 계약인데 협의가 안 되거나 불가능하면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신청. 그래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신청. 그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이걸 보통 수용재결 이렇게 표현을 해. 그죠? 그런데 이 수용재결은 이게 표현상 재결이라는 용어를 붙여 쓰긴 하지만 이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되니까 신청을 받아 합의제 행정기관이 처음으로 공권력 행사에서 신청받아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해서 결정 내린 이게 최초의 처분이에요. 말하는 수용 재결이 이게 원처분 최초의 원처분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바로 소송할 수도 있고 승복 못하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응? 또는 뭘 할 수도 있어. 이거에 대해서 곧바로 이거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응?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여기서 말하는 이의 신청은 표현은 이의 신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토지수용회라는 하급기관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상급기관이 재심사 신청받아 판정하는 이게 뭐의 성격을 갖는 거야?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배웠지. 그럼 여기서 결정 내리는 거 중앙토지에서 다시 이거 신청받아 다시 결정하는 걸 편의상 이의 재결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이의 재결. 응? 근데 이 이의 재결이 성격이 뭐야? 행정심판 청구받아 판정하는 이게 진짜로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격을 갖는 거지. 그죠? 자, 그런데 이 신청까지 거쳐서 이때는 이 신청을 거쳐서 소송하는 경우는 보자. 이때 소송은 당연히 수용 재결이 소송 대상이지. 여기 바로 소송할 때 수용 재결이 소송 대상이지. 응? 원처분 대상 되는 거 당연해. 그럼 문제는 이 신청을 거쳐가지고 이 재결까지 받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또 간단 말이야. 이렇게 거쳐서 여기 승복 못해하고 소송을 또 제기해. 이때 소송 대상이 뭐가 돼야 되냐 이거지. 이때 원처분에 해당하는 수용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해야 되냐? 재결의 성격을 가지는 이의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 응? 법에 이의 재결 갖고 소송해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이 우리나라 무슨 제도를 택하고 있다 그랬어? 원처분주의. 그럼 이때도 원처분에 해당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뭘 갖고 소송하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원처분에 해당하는 수용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해야 되고, 응? 수용 재결이 소송 대상이면 수용 재결 누가 내렸어? 지방토지수용회 내렸잖아. 지방토지수용회를 비고해서 소송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 손실보상에서 공부한 거야. 그래서 핵심, 자, 이의 신청을 거쳐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대상이 뭐냐? 여기다 치죠. 응? 소송 대상은 이의 재결이 아니라 수용 재결. 이게 원처분의 성격이 아니라 수용 재결이다. 응? 이게 중요한 포인트. 예, 그렇게 공부하세요. 요 1, 2, 3번까지 중시. 응?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게 소송의 대상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뭐야? 처분, 거부 처분을 포함한 처분하고 그다음에 재결,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부작위. 응? 자, 부작위란 뭘 말한다? 자, 부작위에 대해서 뜻 알아봅시다. 소송,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 부작위란 행정청이 신청을 받고, 응? 신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 즉 신청한 대로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신청에 대해서 뭐 해준다, 허가 신청이 들어서 허가를 해주든 허가를 거부하든 뭐라도 응답을 해는 일정한 처분, 뭐라도 응답하는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법적인 의무 있음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를 부작위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부작위야? 신청받고 거부하는 응답한 거. 거부 처분은 부작위가 아니지. 그건 거부 처분이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부작위입니다. 응?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분석. 소송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성립되려면 동그라미 1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청한 사람에게. 첫째 줄 1번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응? 첫 번째 포인트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신청도 없는데 행정기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부작위가 되는 건 아니죠. 첫 번째 신청이 있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신청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무조건 다 소송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아니라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판례는 뭐라 그래? 두 번째 줄에 신청한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고. 응? 두 번째,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아까 거부처분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우리 아까 거부처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야.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해온 거 거부하면 그는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신청권이 없는 사람이 신청해온 거에 거부해도 상대방 권리 침해하는 게 아니니까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아니. 투작이 똑같은 논리라니까. 그래서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 신청은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응답이 없어야 소송 대상이 되는 부작위다. 응? 얘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신청에 대해서 뭐예요? 응? 뭐 거부를 하든 신청대로 해주든 뭔가 하여튼 일정한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2번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행정청에게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 여기서 처분은 일정한 처분. 응? 신청한 대로 해주든 거부하든 일정한 처분해야 될 법률상 의무, 법적인 의무가 있어야 된다. 응? 얘기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상당한 기간 내에 해준다 안 해준다 뭐라도 응답을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야 되지.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어야 된다. 상당한 기간은 신청에 따른 어떤 처분함에 있어서 통상 요구되는 기간을 말한다. 법이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법이 정한 기간일 것이고 법이 기간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그 사무처리에 그 처분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그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는지 판단할 때는 처분의 성질이나 내용 등이 고려되지만 자 둘째 끝에 업무가 폭주해서 인력이 모자라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허가를 신청하면 한 3개월 이내에는 통상적으로 허가 여부 결정이 나온단 말이야. 그동안에 쭉 보면. 근데 어떤 사람 허가 신청을 받고도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1년이 지난 데 대해서 왜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이 없었는가? 이거 판단할 때 인력이 모자라서, 그죠? 또는 업무가 폭주해서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뭐야? 인력 미비 업무 폭주라는 이유로 1년이 지나도록 허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 뭐로 인정해? 위법한 부작위 이렇게 되는 거지. 응? 그래서 업무 폭주나 인력 미비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어떤 처분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응? 그리고 4번은 부작위라는 건 아무런 처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 따라서 거부하는 응답을 한 건 부작위가 아닙니다. 거부 처분이지. 그리고 법에서 신청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 응답 안 하고 있으면 거부한 거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건 부작위로 취급하지 않아요. 거부 처분으로 취급하지. 우리가 아까 그런 걸 간주 거부하는 규정이라고 그랬지. 그런 거 있을 때는 거부 처분으로 보는 거야. 응?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판례 1번은 핵심 단어가 뭐야? 응? 판례 1번의 핵심 단어는 뭐죠? 응?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신청했는데 행정기관이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래서 그 응답 안 하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이다.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대. 근데 법원이 뭐라고 판결했어? 그거는 소송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아닌 걸 갖고 소송했다. 그래서 부적법한 소송이다. 이렇게 판결한 거 아니야? 각하시킨 거지. 재판 안 한다고. 그 이유가 뭐야? 아니 소송 대상이 되는 부작위라고 하려면 그 어떤 처분해달라고 신청할 권리,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신청권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거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응답 안 하고 있는 건 소송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아닌 것 같고 소송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어떤 사건이 그랬어? 넷째 줄에 보니까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서 넷째 줄에 제3자에 대해서 건축허가 내준 거 취소해달라. 응? 준공검사 내준 거 취소해달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철거 명령 내려달라. 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옆집 사람이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있으면 이 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B에 대해서 건축허가 내준 거 A가 취소해달라. 응? 또 B에 대해서 준공검사 내준 거 A가 취소해달라. A가 지은 건물에 대해서 행정기관으로 철거 명령 내려라 하고 요구할 신청권 없대요. 그래서 결국은 신청권이 없는 사람이 신청했기 때문에 응답 없어도 소송 대상이 되는 부작이 아니다 그거잖아. 응? 그래서 1번의 키워드는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응? 그러면 2번 판례는 아까 공부했었다. 공사 중지 명령 나왔어. 그러면 아까 비슷하잖아. 공사 중지 명령 내렸는데 공사 중지 명령 받은 건축업자가 어떻게 했어? 중지 명령 내린 원인 다 해결했다. 공사 중지 명령 없애달라. 응?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하고 있대. 그럼 그 소송 대상이 되는 부작위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상대방으로서는 중지 명령 원인 다 해소시켰으니까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라고 인정.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무응답이니까 소송 대상이 되는 부작이다. 그지? 2번 특히 2번 신청권이 있다. 그지?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철회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논리적으로 끝난 거지 뭐. 신청권이 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3번도 공부해야 된다. 오른쪽에 올라가니까 자, 급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읽어보자. 4급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 대상자로 결정되고 그 다음에 임용권자가 승진 대상자로 결정났다고 외부에까지 대내외 다 공표까지 했대. 그러면 이렇게 이 공표까지 된 승진 대상자로서는 그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로서 자기 승진 임용 해달라고 신청권이 있다. 그지? 자, 여기 키워드를 보면 첫째 줄 승진 대상자로 결정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대내외 공표까지 됐어요. 그럼 셋째 줄 승진 임용 신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끝난 거지.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을 받고 거부를 했으면 우리가 아까 공부한 소송 대상이 거부 처분인 거죠. 응답 안 하고 있으면 부작위가 되는 거죠. 소송 대상이. 그죠? 그 논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해서 신청권이 있다고 봤는지 없다고 봤는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응? 그 다음에 4번은 따로 외울 건 아니지. 거부 처분은 응답이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또 간주 거부. 아무 응답이 없지만 법이 뭐라고 해놨대. 일정 기간 지나도록 아무 응답 안 하고 있으면 거부 처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거는 부작위로 다툴 게 아니라 거부 처분으로 보고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이렇게 다퉈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5번 중요하다. 5번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행정입법 부작위 나왔지? 응? 자, 우리가 공부했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 법령 그 자체 법령 원칙적으로 법령 그 자체는 소송 대상 됩니까 안 됩니까? 소송 대상 안 되지. 법령 그 자체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쓸까? 법령 그 자체는 어떤 법 규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소송 대상이 안 돼. 그런데 예외가 있지. 예외. 어떤 때? 법령 그 자체만이 법령은 보통 공무원들이 그걸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집행하는 행위가 있어야 그게 처분이 되는 건데
법령 그 자체는 처분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아까 공부했잖아. 투밀분교 폐지조례 같이 공무원들이 법 집행행위 할 필요도 없이 법령 자체에 의해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즉 처분적 성질을 갖는 법규는 예외로 소송 대상, 그죠? 그 자체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잖아. 이거 아까 했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법령 만들어 놓은 거 그 자체. 근데 법을 안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만들고 있다. 안 만들고 있어도 안 만든 거, 일반 추상적인 법을 안 만들고 있다는 것만으로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이 생기는 건 없대요. 응? 그래서 이거는 법규 명령 공부할 때 공부했던 거야. 그래서 5번에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만들고 있는 그 자체도 그것만으로는 어떤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래서 행정입법 그 자체는 행정입법의 부작위 그 자체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되게 중요해요. 여기는 짤막하게 결론만 냈지만 앞부분에 1권에서 행정입법에 공부할 때 했던 거라 매우 중요. 그 다음에 자 6번 판례도 공부했는데 6번은 이제 뭐야? 그러니까 누가 나오냐면 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야? 압수한 물 이거다.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검사가 압수한 물건 되돌려달라. 응? 압수물 환부 신청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지. 그러니까 어떤 범죄의 증거라고 검사가 압수해 갔어요. 내 컴퓨터. 응? 근데 나중에 뭐라고 판결 났어? 막. 무죄 판결 났어. 그래서 압수해 간 내 컴퓨터 돌려달라고 신청을 했거든? 근데 검사가 아무런 대답을 안 해. 그러면 검사가 아무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이거 위법한 부작위다 해가지고 부작위법 확인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 이거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응? 만약에 그냥 편의상 아까 뭐랑 거 똑같은 논리가 되냐면 아까 저 안 내도 될 세금 냈을 때 뭐야? 저 세금 환급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세무서장이 거부하거나 아무 응답 안 한다 해서 그거 갖고 소송도 다툴 필요가 없이 바로 국가를 상대로 돈 달라고 되돌려달라고 바로 민사소송으로 싸우면 되지. 마찬가지 논리야. 응? 그래서 문제 읽어보자. 자, 첫째 줄에 보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났대. 그러면 검사가 압수해간 물건은 증거라고 압수해간 물건은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되돌려줘야 되는 거라는 거지. 응? 상대방도 당연히 되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그런데 편의상 검사에게 되돌려줘 하고 환부 신청을 했는데 검사가 응답 안 한다 그래서 얘가 돌려줄게 하고 결정을 내려야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나? 아니지. 그건 법에 의해서 이미 돌려받을 권리는 자동으로 발생돼 있는 거야. 다만 이제 절차상 검사한테 신청을 먼저 해본 거지. 근데 검사가 안 준다 또는 아무 대답이 없거나 거부한다. 검사의 응답 없는 거 부작위라고 소송으로 싸우지 말고 거부한 거 소송으로 싸우지 말고 바로 국가를 상대로 바로 되돌려달라고 바로 소송 내면 된대요. 응? 그래서 검사의 그와 같은 응답 안 하고 있는 부작위는 뭐야? 응? 소송 대상이 안 된다. 응? 바로 국가를 상대로 압수해간 물건 민사소송으로 국가가 부당이득 얻고 있으니까 반환해달라고 청구 소송을 바로 하면 된대요. 응? 그래서 이 판례의 핵심은 이제 무죄가 선고된 이후에 첫째 줄에 무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검사가 압수해간 물건 환부 돌려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검사가 아무런 결정 안 내리고 있어도 이거는 소송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아니다. 응? 논리적으로는 안 돌려준다 그래서 상대방이 돌려받을 권리가 발생이 안 된 것도 아니고, 응?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안 돌려주는 결정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나요? 아무런 영향 안 줍니다. 그러니까 소송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 대상으로서 처분과 재결과 부작위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주제, 오늘 배우는 주제로 뭐야? 항고소송의 전심 절차. 그러니까 소송 가기 전에 먼저 거쳐야 될 절차. 응? 행정심판 절차와의 관계. 그래서 자, 우리나라 1번,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를 택하고 있대? 임의적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제목, 응? 임의적인 행정심판. 임의적이니까 선택적인 거지. 그지? 그래서 원칙 규정을 보자. 행정소송법 규정이 뭐라고 써 있대요? 자, 항고소송은 첫째 끝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을 때에도, 응? 항고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안 거치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야. 안 그래요? 그렇지? 우리가 원칙 그렇습니다. 응? 다만 둘째 줄부터는 예외지. 예외 뭐라고 돼 있어? 다만 다른 법률에서 어떤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 제기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응? 그런 얘기지? 그래서 그 앞에 거 두 줄이 원칙, 뒤에 다만 이유는 예외.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은 국민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어도 청구할지, 행정심판 안 거치고 바로 소송 제기할지는 선택사항이다. 응? 다만 예외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번도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 쌍가루 2번은 암기가 필요한 사항. 응? 그러면 예외적으로 행정소송 제기하기에 앞서 행정심판 먼저 반드시 거쳐야만 소송 제기할 수 있도록 예외로 정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죠? 그거 암기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예, 단가루 1번을 보면 대표적으로 뭐야? 국세, 관세, 부과. 응? 다 국세, 관세. 그 다음에 공무원 징계 처분. 이거는 그럼 국세,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세, 부과는 공부했잖아. 강제징수 절차에서. 그거 생각나? 강제징수 절차에서 뭐 어떻게 공부했었어? 예를 들어서 국가의 세금 부과는 예를 들어서 세무서장이 부과하는데 세무서장이 A에게 과세 처분 내렸어. 이거에 불복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를 거쳐야 되잖아. 우리가 이건 복습하는 거야. 이의신청. 응? 세무서장 연탈 이의신청 해볼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임의적이야.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알아서. 그러나 뭐는 반드시 거쳐야 되지? 둘 중에 하나. 뭐와 뭐 중에?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중에 하나를 거쳐야 됩니다. 심사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지? 국세청장에게. 응?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를 하든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란 걸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둘 중 하나를 이걸 거친 후 이것 중 택1 하여 거친 후 그 다음에 이 결정을 받아본 후에 거기서 구제 안 되면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배웠잖아.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거 중에 하나를 반드시 거치고 나서 소송 가도록 돼 있어요. 그지? 국세관세. 2번은 공무원 징계 처분은 곧바로 소송 못 가고 소청심사. 그러니까 소청심사에 소청을 반드시 거치고 나서 소송하도록 돼 있고, 세 번째가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인데 운전면허 취소 정지. 경찰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나 정지 처분 내린 거에 대해서 바로 소송 못 가게 돼 있어요. 행정심판 거치게 돼 있어요. 3개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따로 정해놓은 거 빼고는 행정심판 먼저 거치지 않고 소송 바로 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방가로 3번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방가로 3번. 예. 그러면 이렇게 법에서 행정심판을 필수로 먼저 거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해놨을 때, 응? 그걸 거쳤느냐, 어떤 소송할 때만 거치게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동그라미 1번만 잘 공부합니다. 방가로 3번 동그라미 1번. 자, 뭐였어요? 필요적 또는 필수적 행정심판 조치주의는 무슨 소송할 때만? 응?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만. 응? 또 뭐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할 때만 적용이 됩니다. 두 개 소송에서만. 뭐 하면 적용 안 돼요? 무효동 확인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아까 앞에 거랑 연결되면, 야, 운전면허 취소받고 나한테 운전면허 취소한 조치는 위법 무효다. 무효로 확인해달라고 소송할 때는 행정심판 안 거쳐도 돼요. 근데 면허 취소시킨 조치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때는 행정심판 거쳐야 됩니다. 응? 꼭 외워야 되고요. 하나 더 붙여서 두 번째 끝에, 그러나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 이게 제목이지.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소. 그러면 이게 소송은 무슨 소송을 내놨어? 소송의 형식은 취소소송. 응? 소송의 형식은 취소. 근데 내용은 뭐냐면 애초부터 나한테 행한 처분이 무효였다는 걸 선언하는 뜻으로 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진짜 취소는 원래 처분이 하자는 있지만 일단 효력이 발생한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게 원래 취소송 아니야? 근데 이거는 웃긴 소송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 대법원 판례는 본래 무효인 처분이야. 본래 무효인 처분인데, 본래 무효인 처분은 무효 확인 소송을 하면 되잖아. 원래부터 무효였다는 거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때는 뭐야? 이거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받아 안 받아? 소송을 하려면 행정심판 거쳐야 된다고 돼 있어도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상관없이 소송 바로 제기해도 돼요. 응? 그 다음에 뒤에 공부할 거. 또 뭣도 적용 안 받아? 소송할 때 무효 확인 소송 언제까지 제기했는데 기간도 적용 안 받습니다. 계속 기간도. 응? 이거는 필수적인 거치게 돼 있어. 필요적으로 행정심판 거치게 돼 있어도 적용도 안 돼요. 그런데 본래 무효인 처분인데 어떤 소송도 가능하냐? 예. 무효 선언을 해달라는, 원래부터 무효였음을 선언해달라는 걸 청구하는 취소 소송. 그러면 형식은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놓고 판결은 취소 판결이야. 근데 취소 판결인데 본래의 뜻은 원래 효력 있던 처분을 취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부터 무효인 처분이었다는 걸 선언하는 뜻의 취소야. 이런 소송을 허용을 해요. 우리 대법원 판례 이렇게 소송하는 것도 허용하는데 여기다가 초점을 두는 거야. 취소 소송 제기. 이것도 가능한데 이때는 어떻게 돼? 위에 두 가지가 다 적용된다는 거야. 응? 이거 취소 소송으로 제기하기 때문에 제소기간 적용되고, 줄여 말하면 심판 전치주의도 적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취소 소송 요건을 취소 소송의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 취소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 동그라미 1번 매우 중요. 자, 그 다음에 1번만 잘하고,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전치 요건 충족 여부 판단 나오지? 자, 동그라미 1번 중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다음에 소송하도록 돼 있는 사안일 경우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느냐 하는 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송 요건의 하나니까. 소송 요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주장이 있든 없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번은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서 행정심판을 먼저 필수로 거치게 되어 있는 경우, 이거는 소송 요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이 행정심판 재결서 받아왔어야 돼요. 지금. 응?
그건 첫째 줄은 당연한 얘기야. 다만 둘째 줄에 판례는 요거 밑줄 언제까지? 사실심 종결 전까지. 응? 그럼 사실심을 언제까지로 생각한다? 이심까지. 응? 이심 끝나기 전까지 행정심판 재결서 받아오면, 응? 그러면 소송 요건 못 갖췄던 흠은 치유돼서 적법한 소송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자 둘째 줄 판례는 사실심 종결 전까지 전치 요건 갖추면, 즉 소송 요건 갖추면 소제기 당시에 요건 못 갖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고 소송 제기가 적법했던 것으로 인정한단 말이야. 응? 그 시기. 자 2번 중시하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네, 이것도 중요. 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줄은 자 국민이 적법한 심판 청구가 키워드야. 자,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요건을 다 갖춰서 행정심판 청구를 했어. 그럼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떻게 했어야 돼? 요건 갖췄으니까 받아들여서 당사자 주장이 맞나 안 맞나를 검토해서 인용하든 기각하든, 인용 아니면 기각 재결을 했어야 되는데 아예 오판을 했어. 요건 못 갖췄다고 각하는 판정을 내렸단 말이야. 이거는 뭐야? 행정심판 각하 재결 받은 경우 행정심판 거친 것으로 인정해줘 안 해줘? 행정심판 거친 것으로 인정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한 문장,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오판을 해서 기각 내지 각하시킨 경우는 심판 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응? 여기서는 기각은 빼버리고 이제 각하, 응? 각하에다가 초점을 두면 적법한 심판 청구를 했는데 각하 재결이 내려진 경우는 행정심판 거친 거로 인정해주고, 응? 반대로 오히려 부적법한 심판 청구를 했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반대로. 그러면 행정심판은 무슨 재결해야지? 각하 재결을 내려야 돼. 그런데 각하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두 가지네. 부적법한 심판 청구를 해서 각하된 경우도 행정심판 안 거치는 거로 보는 거고, 부적법한 심판 청구임에도 각하시키지 않고, 응? 본안 심리를 해서 뭐 기각 재결 이렇게 한 경우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응?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첫째 줄은 국민이 적법한 심판 청구한 경우. 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법한 심판 청구를 했는데 어떤 재결이 나오든 그건 행정심판 거친 거로 봐. 응? 근데 두 번째 줄은 부적법한 심판 청구를 했어요. 부적법한 심판 청구를 한 경우는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건 뭐야?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을 안 거친 것으로 본단 말이야. 응? 요건을 못 갖춘 청구한 경우는. 자, 그렇게 해서 둘을 잘 공부하고, 그 다음에 4번 지문도 공부했는데 행정심판과 소송이 어느 정도나 관련성이 있어야 행정심판 거쳐서 소송을 제기한 거로 볼 거냐. 그런데 자, 기억번. 행정심판 청구 대상인 처분과 행정소송 대상이 된 처분 사이는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어야 된다. 응? 행정심판 청구 대상인 처분하고 소송 대상인 처분하고 전혀 다른 거 갖고 하면 이건 완전 별개의 심판이고 별개의 소송이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야. 1번은 읽고만 지나가도 돼. 니은번은 조금 중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응? 예를 들면 거기 나왔듯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거나 승계한 자는 동일한 자로 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뭐가 있냐면 자, A한테 시장이 영업정지 처분. 그런데 그래서 A가 행정심판 청구. 그런데 심판 청구에서 뭐가 나왔느냐? A의 주장 안 맞다. 기각 재결. 영업정지 처분 위법 없다. 기각 재결. 기각 재결 받고 A가 충격으로 사망. 응? 그 다음에 사망을 해버렸어.
자, 여기에 승복 못하는 뭐야? A의 승계인, A의 상속인, 응? 예를 들면 A 상속인 B, B가 뭐 할 수 있어? 이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A가 행정심판 청구했지만 B가 소송 제기하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지. 응? 상속인이 승계인. 이게 다르잖아. A하고 B하고 다르지만 승계하고 있는 자는 행정심판 거치고 온 것과 똑같이 인정해 준단 말이야. 응? 그 다음에 디귿번도 중요한데, 행정심판에서 주장했던 거와 소송에서 주장하는 게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응? 그럼 생각해보면 행정심판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봐. 시장이 영업정지 처분 A한테 내렸는데 A가 자기한테 행한 영업정지 처분 이러이러해서 위법이다 주장하면서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졌어. 그러면 B가 하든 A가 하든 사망을 안 했다면 A가 소송 들어가서는 행정심판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위법 사유 있지. 소송에서 주장해도 돼. 행정심판에서 주장한 것만 똑같이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처 위법인 이유가 있었는데 미처 몰라가지고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이유도 소송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첫째 줄, 다음 페이지 첫째 줄 밑줄. 당사자는 자 전심 절차 말 바꿔봐. 전심 절차 말 바꾸면 뭐야? 행정심판 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않았던 이유를 소송 들어가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단 말이지. 응? 전심 절차인 행정심판에서 미처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소송에서 공격 방어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 거고, 법원은 어떻게 돼? 당연히 이를 심사해서 판단 내려야 됩니다. 응? 행정심판에서 주장 전혀 없었던 이유를 왜 소송에 와서 새로이 주장하냐 이러고 배척할 수가 없는 거야. 응?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면 따라서 원고가 전심 절차인 행정심판 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위법 사유를 소송에서 새롭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시 행정심판에서 다시 다투고 와라 이렇게 할 게 아니지. 법원이 그냥 처음 주장하는 거라도 소송에서 처음 주장하는 거라도 법원이 당연히 심사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이거 최근에 중요. 그래서 여기 전치요건의 충정정부 판단 여기 공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응? 그 다음에 자 5항 또 이거 이제 암기가 좀 필요해. 5항은 암기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제목에 뭐로 잡아놨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예외 내지 완화. 그럼 생각해봐.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안 거치고도 소송할 수 있도록 또 예외를 둔단 말이야. 응? 그래서 두 가지인데, 자 동그라미 1번은 행정심판은 제기하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요거 밑줄 쳐. 행정심판은 제기하되 재결 판정 나오는 거 기다리지 않고. 반면에 동그라미 2번은 뭐야? 키워드가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고, 응? 소송을 내도 되는 경우지. 그래서 각각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네 가지 구별해둬야 돼. 각각 박스 안에 거 읽어봅시다. 1번은 아니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행정심판 거치고 나서 소송 가도록 돼 있어서 행정심판 청구를 냈어요. 그러면 청구받으면 우리 공부했어. 원칙적으로 며칠 안에 판정 내려주게 돼 있어? 60일. 청구받은 날부터 60일이잖아도 아무 판정을 안 내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아니 판정 나와야지만 판정 받아보고 소송 가게 돼 있는데 판정을 안 내려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야? 그때는 판정인 재결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가도 된다. 응? 1번 지문은 행정심판 청구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해놨는데 판정 나오는 거 기다리지 않고, 응? 소송가 되는 거야. 2번도 생략이 되는 거야. 행정심판 청구는 해놨는데 판정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는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급박해. 응? 그래서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즉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판정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가도 된다. 행정심판은 제기해 놓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대.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다 뭐 코로나로 걸려가지고 다 뭐 2주간 격리 뭐 해가지고 제때 판정을 내릴 뭔가 사유가 안 되나 봐. 그치? 그러면 또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야. 청구는 해놨는데 판정 기다리지 않고 가도 되는 거야.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 경우는 행정심판은 청구해놓고 판정 나오는 거 기다리지 않고 송가도 된다. 근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예가 법은 행정심판 청구해서 재결을 받아보고 소송 가도록 돼 있는 건데, 아예 행정심판 청구조차도 안 하고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 강력한 예외 사유가 또 네 가지 있어.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이것도 외워야 돼. 구별해서 외워야 돼. 이 두 가지 아래 위를. 왜냐하면 아래 위를 섞어서 문제를 내거든. 그래서 자, 밑에 네 가지는 첫째, 같은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 이미 기각재결이 나왔대. 누군가가 행정심판 청구를 먼저 했나 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자, 아까 그래도 안산시장이 관할구역 내 업자들 일제 단속 벌였어. 술집 다 단속. 그래가지고 A, B, C, D 다 뭐야? 일제 단속 벌인 결과 다 영업정지 처분 내렸어. 응? 처분. 응? 다 같은 이유야. 이유가 같아. 뭐 요새 뭐 영업구역 영업시간 안 지키고 방역지침 위반해서 영업했다 해가지고 다 그런 이유로 영업시간 준수 안 하고 방역지침 안 지키고 영업했다고 해서 영업정지 처분 다 같은 이유로 내린 거야. 같은 종류의 같은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 근데 이 중에 이거에 대해서 A가 행정심판 거쳤어요. 응? 청구. 그래서 여기서 기각재결 나왔어. 응? 이러면 A는 행정심판 거쳤고 이제 소송하면 된단 말이야. 소송으로 다시 싸우면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 안 하고 B, C, D 같은 업자들은 이거 안 하고 바로 소송 제기해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종류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이미 행정기관이 심사하는 행정심판 한번 거쳤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 받는 건데 이거 거쳐봐야 또 기각재결 나올 게 뻔한데 이걸 거치게 한다는 건 괜히 국민의 구제만 지연시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법으로 이거 안 거치고 바로 소송 가도 된다. 응? 이런 얘기죠. 1번. 그 다음에 2번. 2호.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거나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재결을 받았을 때, 그지? 예를 들어서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과세처분, 그다음 뭐야? 독촉, 재산 압류, 그다음 뭐야? 공매처분 이렇게 막 가잖아. 응? 그런데 이것들 세금부가처분, 독촉, 압류, 공매처분 다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잖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과세처분에 대해서 이미 행정심판 청구를 거쳤다면, 심판 청구 거쳤다면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갈 때 행정심판 거치고 소송하게 돼 있다면, 이거 거쳤다면 압류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심판 안 거쳐도 된단 말이야. 응?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진행될 때 앞선 어떤 처분에 대해서 심판 청구를 거쳤다면 후속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할 때 행정심판 안 거쳐도 된다. 응? 그 다음에 뭐야? 3번 사례를 보면 자, 행정청이 사실심 종결 후 행정청이 2심 끝난 후 사실심 2심까지 끝난 후 소송 대상이었던 처분을 변경을 시켜버렸대.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보자. 뭐가 있냐면 자, 이런 경우가 있지. 자, 6개월 A한테
6개월 영업정지 처분.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시장이 A한테 6개월. 그래서 A가 뭐 했어? 행정심판을 거쳤어. 응? 그런데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졌어. 기각재결이 나왔어. 행정심판 거쳐서 기각재결. 그래갖고 소송을 제기했어. 행정소송 제기. 그런데 1심에서 뭐라고 판결 났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비례원칙 위반으로 과도하다 해가지고 인용 판결. 과도하다는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는 과도하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하여튼 1심 과도하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 내려진 거야. 응? 그러니까 취소 판결 나오니까 판결에나 승복 못해하고 행정청이 시장이 항소를 해서 2심 청구를 했는데 2심에서도 똑같이 과도하다고 취소 판결이 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행정청이 대법원에다가 3심 대법원에 최종 다시 판결에다가 상고를 해서 행정청이. 응? 행정청이 했다 그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 대법원 올라간 단계에서 2심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 이 사실심 변론 종결하라고 그랬잖아. 행정청이 2심 끝나고 난 후에 뭐가 됐을까? 그 처분을 변경해 버렸어. 뭐라고 변경했냐면 6개월 정지 처분을 5개월 영업 정지 처분으로 변경. 응? 5개월 정지 처분으로 변경. 변경 처분을 내린 거야. 자, 그런데 A 입장에서는 5개월도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행정청이 이제 줄여서 다시 했는데 5개월도 과도하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버린 거에 대해서 소송을 하려면 또 행정심판을 또 거쳐. 그래서 소송? 그런데 또 그 뒤에 소송 가서 또 과도하다고 나오니까 행정청이 그러면 4개월로 또 변경? 그럼 또 행정심판 또 거쳐서 소송 또 가야 돼? 이러면 국민만 골탕 먹어요. 계속 구제만 지연되잖아. 그래서 이미 한번 행정심판 거치게 돼 있어서 한번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거치고 나서 소송했는데 2심이 끝난 후에 행정청이 원래 소송된 처분을 변경한 거에 대해서 변경 처분한 것이 또 승복이 안 돼서 소송할 때는 행정심판을 다시 안 거쳐도 된다. 바로 소송 가도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행정청이 잘못 알려줬어.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야 소송 갈 수 있는 건데 행정심판을 안 거치고도 소송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잘못 알려준 경우. 그러면 이거는 상대방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안 거쳐도 되는 거로 네 가지. 위에 거 아래 거 구별이 가능해요? 위에 거는 그 사유들이 행정심판 청구는 해놓은 상태에서 판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가도 되는 경우죠. 밑에 거는 아예 행정심판 청구 자체를 안 하고 소송 가는 경우죠. 응? 그래서 그거를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중요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소기간 얘기가 나오죠. 제소기간도 논점이 많아. 제소기간도. 그런데 오늘 이거 제소기간까지는 해야 되겠다. 응? 뭐라 해야 되겠다. 자, 이거 뭐하고 논리가 똑같지? 행정심판 청구할 때 청구기간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취소소송 중심으로 보면 첫째 줄, 취소소송의 경우 아래의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소송 제기하지 못한다. 응? 그죠? 그리고 기간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읽고 지나갑니다. 자, 첫 번째는 제목. 처분 등이 있으면 안날부터 90일 이내죠? 동그라미 1번. 거기 동그라미 1번으로 공부합시다.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뭐야? 90일 이내. 응? 안날부터 90일 이내. 자, 그 다음에 셋째 줄.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던 때는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응? 두 가지 공부합니다.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으면 안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되고, 만약에 처분 등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소송을 갈 때는 재결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보를 송달날부터 90일, 응? 그리고 안날부터 90일, 요거는 불변기간입니다. 셋째 주. 이렇게 키워드. 동그라미 2번은 아는 거. 행정심판하고 똑같이 안날의 의미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안날을 말하지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말하는 게 아니다. 현실적으로 안날, 행정심판하고 똑같으니까. 응?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동그라미 3, 4번도 공부했던 거야. 행정심판하고 똑같아. 자, 3번의 키워드는 뭐죠? 둘째 줄에 공고지, 공고. 근데 누구한테 공고한 경우야? 특정인. 왜? 상대방 주소를 몰라. 응? 그래서 공고했어. 특정인에 대해서 공고. 그러면 그 특정인이 언제를 안날로 봐? 공고된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를 안날로 보는 거야. 이건 원칙대로 가는 거야. 특정인에게 공고한 경우는 셋째 줄 끝에 현실적으로 안날. 응? 공고된 내용을 현실적으로 안날. 그런데 동그라미 4번은 그런 논리로 공부하면 똑같이 이거 복습이다. 행정심판에서 했던 얘기. 응? 이번에는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공고. 응?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를 안날로 봐? 그 공고된 게 효력이 발생하는 날, 공고가 효력 발생하는 날, 누구나 다 획일적으로 알았다고 본다. 응? 그날부터 90일 안에 소송해야 된다. 누구든지, 그지? 따라서 동그라미 4항, 불특정 다수인 공고. 이때는 셋째 줄, 공고가 효력 발생하는 날, 이 날을 안날로 간주. 그날부터 다 90일 안에 소송해야 된다. 실제로 받는지 안 받는지 안 따지고, 응? 이건 얘기했었고, 그 내용을 정한 게 거기에 있는 게 이제 판례들입니다. 응? 확인 차원에서 그냥 읽고만 가자. 1번, 안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안날부터 90일이 지나서 행정심판 청구. 자, 여러분 보자. 여기 일단 중요한 단어가 안날부터 90일 경과했대요. 안날부터 90일 넘겼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지났습니다. 그죠? 그럼 행정심판 기간 지났으니까 청구를 해봐야 각하시키겠죠? 각하재결. 응?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각하재결 받고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대. 응? 이러면 이거 소송기간 지켜서 적법하게 소송 제기한 거로 봐줄 수 있대, 없대? 안 봐준다는 얘기죠? 응? 그렇게 볼 수 없다. 결론이 그래요. 그러면 2번하고 연결돼요. 응? 똑같은 거야. 2번하고. 2번은 이제 부연 설명이 됐지? 자, 다섯째 줄 끝에, 여섯째 줄 끝에 보면 이미 소송기간이 지남으로써 안날부터 90일 안에 소송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안날부터 90일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꼼수를 부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우리가 처분이 있으면, 있음 안날부터 언제까지? 90일 이내 소송 제기해야 되지? 응? 처분이 있으면 알았다면 처분이 있으면 안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거친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아 재결서 줄여서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그러니까 행정심판 거친다면 거친 경우는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봐, 여기서 보면 자, 시장으로부터 6개월 영업증 쳐보는 거 알았어. 그런데
앞날부터 앞날부터 지금 90일이 지났어요. 응? 그러면 뭐 못해? 행정심판도 청구 못하고 막바로 소송 제기도 못해요. 응? 이거 바로 행정심판 청구하려도 앞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려도 앞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얘가 경과하면 말하자면 행정심판 청구도 못하고 소송도 못해. 응? 소송 제기도 안 돼. 다 못하게 된 거야. 소위 우리가 불가증력이 생겨버렸어. 근데 얘가 요거를 떠올린 거지. 요거를 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서 받은 앞도 90일 안에 소송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행정심판 청구도 안 되는데 일단 심판 청구를 해요. 무조건 해놓으면 무슨 판정이 나와? 기간 지나서 요건 못 갖췄으니까 각하한다. 각하 재결 나왔단 말이야. 응? 그지? 당연히 이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 봐. 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이네. 제기하면 되니까 나 재결 받고 아직 90일 안 지났다. 90일 이내이니까 소송 받아달라. 이거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소송을 받아주면. 얘 원래 앞날부터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도 못하고 행정심판 청구 다 못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꼼수를 부린 거야. 심판 청구를 무조건 내. 각하될 거 뻔히 알면서. 그래서 재결 나왔다.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 지났으니까 소송 받아줘. 이렇게 되면 90일 지나서 소송 못하게 되는데 이 소송을 받아주게 돼. 이걸 허용하면 소송 받아주게 되는 결과가 돼서 이거 취지에 어긋나는 거지. 응?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이미 그 밑줄 친 거 이미 제소 기간이 지나서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불가증력이 발생, 불복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 이후에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서 그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 알려줬다 하더라도, 그지? 거기까지 잘라. 그러니까 이미 앞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상대방은 행정심판 청구도 소송 제기도 다 못하게 된 그런 처분인데 행정청이 잘못 알고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잘못 알려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행정심판 청구를 했더니 당연히 행정심판위원회는 앞날부터 90일이 지났으니까 요건 못 갖춰서 하고 각하는 재결을 했대. 그래서 중간에 건너뛰면 각하 재결을 내렸단 말이야. 그러면 각하 재결 받고 90일 안에 소송 제기했으니까 가능한 소송 제기 받아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지. 그거를 설령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더라도 그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 적법한 소송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잘못된 안내를 받아 청구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보를 송달을 받으면서 다시 소송 기간 즉 90일이 그때부터 기간 계산을 따져야 되는 건 아니다. 응?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은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이미 행정심판에도 소송 제기할 수 없었던 처분에 대해서 행정청이 잘못된 안내를 해줘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안내해줬다 해서 상대방의 불복 청구할 권리가 새로이 생겨나거나 부활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응? 그러니까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났는데 행정기관이 잘못 알려져가지고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줘서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했고 행정심판에는 각하 재결을 내렸는데 각하 재결 받고 재결서 받은 또 90일 이내 소송 제기한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지. 응? 이거 허용될 수 없다. 그지? 네, 그 얘기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같은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응? 자, 그 다음에는 4번은 정보 공개 파트에서도 공부한 판례 같긴 한데 4번을 보니까 자, 넷째 줄 읽어봐. 행정기관에게 국민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지? 어떤 정보 공개다. 정보 공개 청구를 했고
상대방은 뭐였대? 그 앞에 거부터 봐야 되겠구나. 자, 지방보훈청장이 뭐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자에게 재심 서면 판정 신체 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종전과 동일하게 7급 유공자로 판정하는 통보서를 송달한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동일한 내용의 검사 무변동 처분,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의 처분을 통보한 경우, 통보서를 송달한 경우 갑이 통보서를 송달받기 전에 자신의 의무기록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위와 같은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그런 내용의 처분하는 통보서를 비롯한 일체 서류를 고부하므로써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이런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날부터 소송기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위 처분이 갑에게 통보, 즉 고지가 되어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소송기간 90일 기간 계산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뭐였지? 갑이, 여기 보면 갑이 있고, 갑이 정보 공개 청구, 그래갖고 여기서 청구해서 뭔가 정보 공개 받았죠? 공개를 받았어요. 공개 받았는데 공개된 내용에 뭐뭐 있어? 신체 검사 결과 또 뭐 들어있대? 이 공개된 정보에 신체 검사 결과와 이에 따라 갑에게 전과 다른 아무 변동이 없는 무변동 처분이 나갈 것이다. 응? 처분이 행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정보를 공개를 받았다는 거야. 응? 그래서 자기한테 이런 아무런 변동이 없는, 종전과 똑같은 내용의 아무런 변동이 없는 처분이 행해질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대.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서. 이 공개된 시점에 알았다는 거지. 알았다 하지만 이때부터 90일을 따지는 게 아니래. 소송기간 이거 다투려면 이거 90일 계산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상대방한테 행정청이 당신은 검사 결과 전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는 무변동 처분, 이게 행해져야, 이 행해진 시점부터 90일 기간 계산 따져야 된다는 거야. 좀 간단히 요약했는데 알겠어요?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자기한테 어떤 내용의 처분이 실제 현실적으로 알았다 할지라도 이때부터가 아니라 실제 상대방한테 처분이 행해진 시점부터 90일을 계산해야 된다. 자, 이거 좀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정심판은 이게 있은 날로부터는 얼마였어? 행정심판은 180일이었어요. 180일. 근데 소송은 좀 더 길게 1년. 있은 날로부터는 1년 안에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처분 등이 있은 날, 즉 행정심판 거치는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1번 중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1년 넘었어도 가능하다는 뜻이고, 있은 날의 의미는 이미 알고 있지. 상대방한테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똑같고, 행정심판하고 똑같고. 3번 별거 없고, 그죠? 그럼 여기는 동그라미 1번만 중시하면 되겠다. 1번하고. 자,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자, 판례가 몇 개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 판례 알아보기. 자, 1번. 처분이 행해질 당시에는 소송 제기가 허용되지 않고 있었어. 법적으로. 그러다가 위헌 판정이 내려져서 소송 제기가 가능하게 된 경우. 이때는 소송 기간을 언제부터 따져야 되냐? 자, 핵심은 두 번째죠. 객관적으로는 위헌 결정이 있은 날부터 따지고,
주관적으로는 위헌 결정이 있음을 아는 날부터다. 그러면 여기다 기간을 대입해 보면 주관적으로는 위헌 결정이 있음을 아는 날부터 며칠 안에? 90일 안에 소송을 해야 되고, 응? 객관적으로는 위헌 결정이 있은 날부터 얼마 안에? 1년 이내에, 응? 그 뜻이에요. 응? 아까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는 1년이잖아. 그거 그 얘기하는 건데 1번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되게 중시해야 돼. 4번 판례. 응? 자, 1번 공부했죠? 4번 판례 공부합니다. 자, 4번 판례는 조세 심판 관련 이의 신청 등에 대한 결정을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그 재조사 결정은 위에 굵은 글씨 읽어보면 조세 심판 관련 이의 신청 등에 대한 결정이 한 유형으로 행해지고 실무상 행해지는 재조사 결정. 이거 실질적으로 뭐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질을 받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까 세무서장이 과세처분, 그치? 하여튼 여기서 보면 재조사 결정.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밑에 거 밑줄 친 부분만 시험 나옵니다. 재조사 결정은 상급기관이 내린 거야. 응?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사 청구기관이나 심판 청구기관 또는 소송 제기기관은 이의 신청이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분석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맨 처음에 과세관청이 과세 처분을 했고, 과세 처분 받은 자가 이의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의 신청이 돼서 상급기관이 뭐 했다는 거야? 응? 재조사 결정을 내렸대. 재조사 결정 내리면 이 내용이 뭐야? 야, 과세관청, 너 세금 부과한 조치 뭔가 잘못됐어. 다시 조사해서 다시 부과 결정해라. 그치? 재조사 결정이 그 뜻이야. 다시 재조사를 해서 다시 부과 결정해라. 응? 재조사 결정이 내려지니까 재조사 결정이 이때 내려졌어. 하여튼 이때. 그러면 자, 세금 부과받았던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할까? 여러분이 내가 세금 부과받았던 상대방이야. 이거 재조사에서 다시 결정해라 내려졌으니까 이제 세금 부과한 행정청이 다시 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결정을 다시 내려주겠거니 하고 나는 기다릴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아니, 상급기관에서 야, 니네 세금 부과한 거 뭔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거야. 다시 조사해서 다시 부과 결정해. 이러고 결정을 내려줬단 말이야. 그러면 상대방은 당연히 이 결정에 따라서 과세관청은 제대로 된 과세 처분을 재조사해서 다시 결정할 거니 기다린단 말이야. 기다렸는데 행정기관이 이제 후속 처분을 내보냈어. 다시 조사해서 다시 후속 처분을 내보낸 거야. 그런데 이거 뭐야? 이 후속 처분이 엉터리 결정이 또 나온 거야. 응?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한다. 소송 제기. 자, 그러면 어느 때부터 90일 이거 계산 시작해야 될까요? 이게 문제예요. 요 재조사 결정 때부터 소송기간 이거 계산해야 되냐? 여기 후속 처분 내려진 때부터 기간 계산해야 되냐? 응? 이거 묻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래? 이 판례의 결론은. 이거 후속 처분이 내려진 시점부터 요때부터 소송기간 계산을 따져야 된대. 재조사 결정 내린 때부터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아까 왜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어. 상급기관이 재조사해서 다시 결정해라 이렇게 되면 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원래 행정청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결정을 다시 내려줄겠거든요.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지. 재조사 결정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생각 안 하지. 그래서 기다려 봤는데
행정기관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렸으면 난 소송할 생각 안 하는데 엉터리 결정을 다시 후속 처분으로 다시 내보내면 이때부터 싸울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후속 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후속 처분에 통지받은 날. 여기 그때부터 기간 계산 따져야 된다. 후속 처분에 통지받은 날. 무슨 날부터가 아니고 제조사 결정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응? 그 다음에 5항은 뭐야? 우리 아까 했잖아. 민원 신청, 거부 처분, 이의 신청, 결과 뭐 나왔어? 응? 기각. 이거 뭐야? 기각 통보는. 원래의 거부 처분이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유지시키는 거에 불과하지 새로운 거부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소송은 뭘 갖고 소송해야 돼? 응? 이의 신청에 대한 그 기각 결정 통지 갖고 소송할 게 아니라 원래의 이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응?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삼고 거부 처분이 있은 때부터 90일 안에 거부 처분이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해야 된다는 거지. 아까 얘기했었어요. 응?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이의 신청, 민원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받은 그 결과 통지가 소송 대상이 되는 거 아니잖아. 응? 그날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소송기간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응? 이의 신청 대상이 된 원래의 거부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응? 그러니까 이것도 이 식으로 시기를 이렇게 쭉 나열하면 맨 처음에 민원 신청, 거부 처분, 이의 신청, 근데 뭐야?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안 들어준다는 기각 결정 통보, 통지 여기 쓴 대로 하면. 그러고 나서 소송 간대. 소송 제기. 그럼 이때 소송 대상은 뭐라고? 이게 소송 대상 아니야? 이게 원래 거부 처분이 소송 대상이지. 이거 갖고 이걸 대상으로 소송 제기해야죠. 응? 그리고 소송 기간도 언제부터 계산되는 거야? 원래 거부 처분이 있을 때부터 90일 안에 소송해야 되는 거죠. 있은 거 안 날부터. 이거는 소송 대상 자체가 아니란 말이야. 원래 거부 처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조치에 불과하지 새로운 거부 처분 아니라 그랬잖아. 이 기각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소송하는 게 아니라 원래 거부 처분 이때부터 따져서 90일. 응? 이거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이것만이 소송 대상이고 소송기간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따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쌍가루 1번 무효 확인 소송은 1번 단순한 무효 확인 소송은 기간 제한 없습니다. 90일 뭐 1년 이거 아무 제한 없어요. 응? 단 동그라미 2번 무슨 소송? 애초부터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무효였음을 선언해달라는 의미로 취소하는 거 있지? 판례는 이거 취소 소송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취소송 요건은 갖춰야 된다고 봐.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은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송. 이거는 소송기간 지켜야 됩니다. 90일 내지는 1년. 응? 둘 공부하고요. 자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응?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 자 일단 첫째 줄 밑줄 쳐둡시다. 뭐라고 써 있어? 행정소송법은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는 취소의 제소기간을 준용하고 있어요. 첫째 줄 끝에 취소의 제소기간을 준용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그러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상해. 왜냐하면 부작이라는 건 아무런 처분이 없는 상태 아니야. 근데 취소송 기간 뭐라고 정해져 있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다 처분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규정하냐? 근데 부작위는 아무런 처분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준용한다는 말이냐? 논란거리가 된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팍 좁혀서 이거는 어느 때만 취소기간을 따르라는 얘기냐? 행정심판을 거칠 때만. 응?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면 자 국민이 뭐 허가 같은 거 해달라고 신청, 행정기관이 응답을 안 해. 부작위. 자 곧바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곧바로 제기할 때는 어떻게 된다? 곧바로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곧바로 부작위법 소송을 제기할 때는 기간 제한 없이. 기간 제한 안 받아. 응? 그런데 곧바로 하는 게 아니라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 그렇죠. 행정심판 청구를 해. 청구하면 지금 재결이 나올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재결서 받은 날로 그 다음에 재결 받고 승복 못해하고 부작위법 확인 소송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행정심판 청구해서 재결을 거쳐갖고 소송을 할 때는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응? 이때는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90일이라는 기간 제한을 받게 된다는 거지. 응? 그치? 행정심판 안 거치면 그냥 아무 처분 재결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기간 제한 안 받고 소송한대. 그래서 예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행정심판을 거쳐서 부작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게 기간 제한을 받는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응? 그럼 2번은 반대로 행정심판 그냥 반대로 해석하면 되지. 행정심판 안 거치고 바로 부작위법 확인 소송할 때는 기간 적용 없고 응? 이렇게 좁혀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그거 나타내는 거예요. 뭐라고 있어? 부작위법 확인의 소송은 행정기관에 응답 없는 상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부작위의 위법임을 확인해달라고 할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하므로 원칙적. 자, 주어.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문장의 주어. 응? 두 번째 줄 결론. 원칙적으로 소송 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그러나 넷째 줄 행정심판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는 경우는 법이 정한 취소송 기간, 응?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뭐 확인한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밑에 쌍가로 4번에 소송행위의 추안이라는 거는 딱 한 번 시험에 쓰였었는데, 응? 거기 뭐라고 써있나 보자. 법정, 행정소송법 5조에서 국외, 해외에서의 기간 이런 규정을 두고 만약에 이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해외에서 소송행위를 추안한다. 그러니까 소송요건을 좀 못 갖춘 거에 대해서 추가, 응?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또 두 번째 경우 제3자가 재심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에서 재심 청구하는 것에서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또 그 소제기의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기간을 좀 늘려주는 응? 그런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약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지. 기간을 늘려주는 정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뭐 그런 정도로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응? 그게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정도는 하는데 그걸 뭐 열심히 공부할 때는 맨날 내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정도 내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공부했어. 하나는 뭐야? 소송의 대상, 공권력 행사 다투는 항고소송의 대상, 처분, 재결, 부작위. 그 다음에 뭐야? 행정소송에 앞서 먼저 거쳐야 되는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 원칙은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건데 필수로 거치게 돼 있는 예외가 있으며 필수로 거치게 돼 있는 경우에도 또 두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 이거 공부했고 세 번째가 소송 제기 기간. 응? 소송 제기 기간은 취소 소송은 기간 적용을 받고 90일 1년 무효동 확인 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좀 논란이 되는 게 뭐야? 무효를 선언해달라는 의미로 취소할 때는 기간 제한을 받고 부작위법 확인 소송할 때는 행정심판 거쳐서 할 때만 기간 제한을 받고 그런 거 있잖아. 응?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두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 세 가지 오늘 배운 주제와 관련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